여러분들과 함께 삼각함수 내신 기출 공략하기 스텝 1 표준 문제 1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꼭 문제 풀어보고 모르는 문제들 있으면 질문하고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강의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풀기 전에 쌤이 여러분들께 수업 시간에 반드시 잘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삼각함수 호도법과 관련된 것들 중에 강조했던 게 있죠. 호도법 180도라고 우리가 쓰고 있는 60분법을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 파이 라디안으로 표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한 번씩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라고 하는 거는 2분의 파이 라디안, 그 다음에 60도라고 하는 거는 요것의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3분의 파이 라디안, 그 다음에 45도라고 하는 거는 90도의 절반이죠. 그러니까는 4분의 파이 라디안, 그 다음 30도라고 하는 거는 요것의 절반이죠. 그러니까는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가 전부 다 곱해볼 거예요. 4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게 얼마라고요? 45도라고요. 그럼 계산하면 135도라고 쓸 수 있네요. 9분의 파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파이가 180도인 거 아니까는 9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20도라고 하는 거 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260도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맞는가요? 180, 여기 180이죠? 12분의 8을 계산 바로 못하겠으니까 계산을 약분하면은 15고, 약분하면 15고,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05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여기도 180을 가져다가 약분하면은 8이 16, 이거는 계산하기 어렵네요. 8이 16, 8이 16, 이거니까는 계산하면은 112.5도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180이니까는 약분하고 나면은 9 곱하면 8, 9, 72, 162도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됐죠? 이런 간단한 문제들은 내신에서는 나올 수도 있는 내용들이지만 모의고사에서는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다음 각을 나타내는 동경 중에 9분의 5파이를 나타내는 동경과 일치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아까 파이가 얼마라고요? 180도라고요. 약분하면은 20도, 계산하면은 이 동경은 100도를 나타내는 동경이고, 여기 75도니까 아니죠? 20도인데 200도인데 여기다가 360도를 더한 것과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160도니까는 너도 얘도 아니네요. 90도라고 하는 것 대신에 9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약분하면은 20이고 마이너스 220인데 플러스 360도를 하면 140도이니까는 이것도 아니네요. 여기 파이라고 하는 거 180도라고 했죠. 약분하면은 20도고 곱하면은 640도입니다. 360도를 빼면 360도를 빼면 280도고요. 무슨 말이냐? 640도라고 하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280도라고요. 그러면은 4번도 아니네요. 820도라고 하는 거는 360도 곱하기 2 하면은 몇 도예요? 720도죠. 그 다음에 거기에 100도 한 거니까는 820도와 100도는 동경이 같다. 일치한다 라고 해서 2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3, 4분면의 각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이야기했네요. 3, 4분면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0도, 90도, 그 다음에 여기 180도, 여기 270도 제가 못 쓰고 있는 거죠? 여기 360도 제가 못 쓰고 있는 거예요. C초선을 중심으로
C초선을 중심으로 각도의 위치를 쓰고 있는 거고, 여기 제1사분면 네, 각의 위치는 0도부터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세타의 범위가 90도 사이인가? 됐죠? 여기 제2사분면 네, 값은요, 범위는요, 90도부터 세타의 범위가 180도 사이인가? 제3사분면은요, 제3사분면 네, 범위는 180도부터 세타가 270도 사이인가? 제4사분면은요, 몇 도겠어요? 270도부터 세타의 범위가 360도 사이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도라고 하는 거는 2사분면이네요. 마이너스 100도라고 하는 거는 360도를 가져다가 더하면 260도이고, 그것은 제3사분면 맞네요. 840도라고 하는 거는 360도 곱하기 2하면 720도고, 계산하면은 120도가 더 가야 되니까는 이거는 제 2사분면이네요. 그 다음 여기 계산해 볼게요. 180도를 가져다가 곱하면,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5분의 6파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 플러스 5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고, 파이가 얼마예요? 180도죠? 180도보다 5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네요. 5분의 파이가 얼마냐면 계산하면은 36도. 그러니까 얘 몇 사분면? 제 3사분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프로 그리면은 180도에서 5분의 파이만큼 더 간 값이니까는 3사분면이라고 쓸 수 있죠. 됐죠? 미음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여기에 2파이 360도를 더 더한 값하고 dob경이 같고 계산하면 4분의 3파이고요. 4분의 3파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보다 어때요? 4분의 파이만큼 작죠. 파이가 뭐예요? 180도예요. 180도보다 4분의 파이만큼 돌아가야죠.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제 2사분면. 비읍 봐볼까요? 비읍. 3분의 13파이죠. 3분의 13파이면 얘는 4파이. 4, 3, 10이니까 4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입니다. 4파이가 무슨 말이에요? 두 바퀴 돌았다는 말이죠. 두 바퀴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같다라고 하니까 3분의 파이가 얼마였죠? 60도였죠. 60도니까 이거는 몇 사분면? 제 1사분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 1사분면. 됐는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5분의 6파이라고 하는 것 볼게요. 5분의 6파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 플러스 5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고, 파이가 몇 사분면? 파이 몇 사분면이 아니죠. 180도이니까 이거는 파이에서 5분의 파이만큼 플러스한 거, 좀 더 회전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5분의 파이에 대한 값이 뭐보다 작아요? 4분의 파이보다 작죠. 그러니까는 4분의 파이가 얼마였어요? 45도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좀 더 간 거. 그죠? 그러니까는 3, 4분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봐볼게요. 마이너스 4분의 5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죠. 마이너스 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 요렇게 회전한 요각 마이너스 파이 됐죠? 거기에서 얼마만큼 더 갔다고요? 4분의 파이만큼 더 왼쪽으로 돌아갔다고요. 맞는가요? 마이너스 4분의 5파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만큼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또 4분의 파이만큼 또 시계만큼 돌아갔다고요. 시계 방향만큼. 그러니까는 제 2, 4분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볼게요. 3분의 13파이라고 하는 거는 4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무슨 말이죠? 4분의 파이라는 말 무슨 말이야? 한 바퀴, 두 바퀴 이렇게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바퀴 돌고 그다음 다시 두 바퀴 돌고 이렇게 돌아왔다고요. 이 돌아오고 나서 3분의 파이만큼 더 이동했다고요. 그러니까 몇 사분면? 제 1사분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각도로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호도법을 이용한 라디안 각으로 지금 이야기해보고 있죠. 잘 명심하시고 이걸로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3파이를 나타내는 동경과 8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릴 수 있어요? 3세타라고 하는 각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근데 8세타라고 하는 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요. 됐죠? 그러면은 어떤 각을 생각해야 한다? 8세타에서 3세타를 빼면 8세타에서 3세타를 빼면 그 값이 뭐다고? 몇 차이? 180도 차이만큼 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이라고 쓸 거고, 5세타에 대한 값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라고 쓸 거고, 세타에 대한 값은 72도 곱하기 n 더하기 5, 35, 5, 6, 30이라고 쓸 겁니다. 그런데 세타의 범위가 2파이부터 파이까지입니다. 2파이라고 하는 거는 90도고요. 파이라고 하는 거는 180도죠. 그 사이에 있다고요, 세타가. 그럼 이거 가지고 세타 찾으면 되죠. n이 0이면 36도, n이 1일 때 계산하면 108도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원점에 대한 대칭 말고도 우리 6개 배웠죠. 원점에 대한 대칭 말고도 x축 대칭, 그 다음에 y축 대칭, 그 다음에 원점 대칭, 그 다음에 y는 x 그래프 대칭,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 대칭, 그 다음에 일치한다 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절대 공식으로 외워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꼭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공부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호의 길이가 파이고 넓이가 2분의 파이라고 했네요. 이때 보도록 할게요. 호의 길이 어떻게 표현한다 했어요? L이라고 하는 거
r 세타라고 표현한다 했고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표현한다 했어요 우리? s라고 하는 게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부채꼴의 넓이를 삼각형으로 생각하면은 r 곱하기 l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호의 길이가 파이이고 넓이가 2분의 3 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호의 길이와 넓이를 하니까 s라고 하는 거를 2분의 1 rl이라고 쓸 수 있고 s가 얼마냐면 2분의 3 파이이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 파이니까 r값 이렇게 쓸 수 있네요. r값 얼마라고? 3이라고 되는가요? 근데 반지름의 길이는 3인데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중심각 크기 아직 묻고 있죠? 그러면 L이라고 하는 거를 R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L 값이 얼마인가? 파이이고 R 3이고 세타 모르니까 세타 값 얼마다? 3분의 파이 라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보면은 지금 둘레의 길이가 30인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했네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는 이렇게 부채꼴을 가져다가 그릴 수 있고요. 여기 길이 모르니까 r이라고 둘 수 있고 여기 길이 모르니까는 아예 각 모르니까 세타라고 둘 수 있고 여기에 대한 길이는 얼마나 쓸 수 있어요? 30-2r이라고 쓸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s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도 쓸 수 있지만 2분의 1 r 곱하기 l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l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는 2분의 1 r 곱하기 30-2r 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구해볼게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r 제곱 더하기 15r 이라고 쓸 거고 넓이의 최대값 뭐라 했죠? 그러면은 요것의 최대값 꼭지점 구해야겠죠? r 제곱 더하기 15 r 더하기 절반의 제곱 4분의 225 더하기 4분의 225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r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r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네요. 2분의 15 제곱 더하기 4분의 225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다? r이 2분의 15일 때 4분의 225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밑면의 반지름이 5이고 밑면의 반지름이 5이고 높이가 12인 원뿔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원 단면 원 밑면의 넓이와 두 번째 여기 옆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중학교 때 많이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1번의 넓이는 이렇게 쓸 수 있죠.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r 제곱 그러니까 25파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는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겉면, 옆면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옆면의 넓이가 얼마이냐? 첫 번째 13 맞는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겨 있겠죠?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전개도를 그리면 여기의 길이가 13이고 여기가 지금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반지름이 얼마다? 5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되는가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는가요? 요 둘레의 길이 얼마예요? 10파이와 요 호의 길이 얼마예요?
r 세타 13 곱하기 세타. 그래서 편하다고요. 각도로 구하면. 왜? 파이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각도로 구하면 그래서 편하다고요.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걸 뭐라 쓸 수 있어요? 13분의 10파이라고 쓸 수 있다고요. 됐죠? 이러니까는 뭐 360도분의 중심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10파이 원주가 요 호의 길이와 똑같아 r 세타라고 하니까는 방정식을 표현할 때 훨씬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의 넓이는 얼마이다? S는 2분의 1 RL 또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R L이 아까 얼마였어요? 10파이였죠. 요거랑 요거랑 같다 했으니까 10파이 계산하면은 5파이에 계산하면 65파이고 둘이 더하면 90파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여기에 각도도 찾을 수 있습니다. 13분의 10파이라고. 됐죠? 이런 이유 때문에 호도법을 이용하면 훨씬 더 식들을 간단하게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됐죠? 계속해서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O와 P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저것의 크기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하는 것들 잘 보시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원점 O와 P, 그때 제가 수업 시간에 온클에다가 뭐라 했어요? 좌표가 이렇게 주어지고 나면은 좌표를 먼저 찍는다. 그럼 5, 마이너스 12인 좌표를 먼저 찍는다. 1번 좌표를 먼저 뭐라고요? 좌표를 찍는다. 두 번째, 그 좌표를 꼭지점으로 그 다음에 한 편을 x축 위에 두고 직각삼각형을 그린다. 그러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직각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점 P의 좌표로 나타낸다. 변의 길이에다가 저거를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변의 길이가 아닙니다. 변의 길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나타내자고. 여기에 값이 5이고 여기에 값이 마이너스 12라고. 변의 길이는 아니죠. 왜? 음수값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나 여기의 길이는 뭘로? 빗변의 길이는 뭘로? 양수로.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여기에 좌표는 무슨 말이냐?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란 말이고, 그것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값이 r분의 x, y,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r분의 x,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게 x분의 y라고 각각의 좌표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해 보자고 하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의 값은 1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는가? 그럼 이 삼각형을 가지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에 대한 값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그 값은 r분의
y니까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3분의 마이너스 10이라고 쓸 수 있고,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5라고 쓸 수 있고, 탄젠트 세타는 5분의 마이너스 12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분의 마이너스 12분의 12 곱하기 13분의 5 더하기 사인 세타 13분의 마이너스 12 곱하기 5분의 마이너스 12라고 계산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볼게요. 계산하면은 지금 요거 계산할게요. 그럼 13 곱하기 12분의 마이너스 요거 곱하면 12 곱하기 5 25고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13분의 25고 여기는 계산하면 플러스네요. 플러스 13 곱하기 5분의 144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플러스 13 곱하기 5분의 144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이거 통분해야 되죠. 13 곱하기 5 65분의 여기다가 5 곱하면 마이너스 125고 144에 마이너스 125 계산하면은 19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다음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y는 마이너스 2x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그 그래프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을 수 있죠. 몇 컴마 몇이라고?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1 컴마 얼마라고요? 2 뭐 이런 점들을 그냥 임의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맞는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를 그릴 수 있다? 삼각형을 그릴 수 있다. 됐죠? 그리고 나면은 여기에 값이 2고요. 여기에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에 빗변에 대한 값은 양수로 5라고 쓸 수 있습니다. 루트 5라고 써야겠네요. 됐죠? 여기는 잘 썼는 거 모르겠네. 여긴 잘 썼겠죠? 루트 5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인 세타가 얼마다?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y2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 탄젠트 세타가 얼마다? 마이너스 1분의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니까는 5분의 마이너스 2고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거 플러스 2겠죠. 그러면 5분의 얼마요? 8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세타의 각을 보니까는 얘는 무슨 각이에요? 몇 사분면이요? 파이 180도부터 180도보다 크니까 얘는 제 3, 4분면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4분면에 대해서 양수인 거 올, 싸, 탄, 코 올싸, 탄, 코에 대해서 양수의 4분면을 알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코사인 더하기 사인이라고 3, 4분면이죠? 그러면은 3, 4분면이면 사인이랑 코사인은 양수의 음수요. 마이너스 음수고 탄젠트는 양수의 음수요. 양수고 그러니까 코사인 더하기 사인이라고 하는 거를 나올 때는 절대값을 붙여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거 두 개가 양수의 음수요?
음수니까는 음수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오고, 됐죠? 사인 세타 음수 양수요? 음수니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부호가 적으니까는 플러스 사인 세타라고 나와야 되고, 이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도 절대값 코사인 세타라고 나와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가 양수 음수요? 음수니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된다고요. 됐죠? 그리고 나면은 사인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다 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이야기했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중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식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값이 얼마인 거? 1인 거.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게 뭐인 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개 꼭 알고 있어야 하는데 꼭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해 볼게요. 그러면은 통분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통분하면 탄젠트 세타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 탄젠트 세타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밑에 볼게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고, 여기는 지금 보면은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 여기는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고 나면은 약분할 수 있고,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가 뭐예요? 얘 뭐예요?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고, 그렇죠? 그거 여기다 일단 표현해 볼게요. 얘가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고, 탄젠트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코사인 분의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거기에 코사인 세타 곱해져 있으니까는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 여기도 그럼 뭐라고 쓰겠어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고 거기에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 있으니까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죠? 그렇고 나면은 이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고, 약분하면은 사인 세타분의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이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면 지금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식들이고, 이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 분의 1의 제곱이니까는 천천히 제곱할게요. 사인 세타를 제곱한다라고 하는 저 식을 사인 제곱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렇게 쓸 거예요. 사인 제곱 세타 2ab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볼게요.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2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라고 쓸 거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 식이 너무 길죠. 탄젠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이라고 쓸 겁니다. 됐죠? 이렇게 쓸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식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항상
우리가 항상 할 수 있는 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값이 얼마다? 1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게 뭐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은 여기 볼게요. 2 마이너스 2 생략되고요. 여기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값이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1과 여기에 있는 2를 더해서 3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잘 보세요. 탄젠트 세타랑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이라 했죠?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여기 보면 탄젠트 역수죠. 역수니까는 뭐라 쓸 수 있어요?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사인 세타와 여기 있는 사인 세타를 하나로 묶어볼 거고, 또 여기에 있는 코사인 세타와 여기에 있는 코사인 세타를 하나로 묶어볼 겁니다. 묶어볼게요. 잘 보세요. 3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고,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 넘어가면 이건 뭐랑 똑같아요? 사인 제곱 세타와 똑같고, 여기에 있는 값은 그럼 뭐랑 똑같아요? 코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값과 똑같죠. 그러면은 3 플러스 1이고 계산하니까 5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 보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에 대한 값이 4분의 3이다. 내가 항상 알고 있는 식은 어떤 거라고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값이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다고요. 그거 가지고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에 대한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네요. 됐죠? 이때 지금 주의해야 될 거, 이거 몇 사분면? 제 4사분면. 이거를 정해놓고 나면 뭐를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거 좌표표현, 아니 사분면 올, 사, 탄, 코사인만 플러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야? 코사인은 플러스고 사인은 마이너스니까는 여기 전체의 부호는 뭐 해야 돼? 마이너스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거는 코사인, 아니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고,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4분의 3의 제곱이니까 16분의 9라고 쓸 거고, 요 두 개의 값이 얼마라고요? 1 더하기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더라. 여기 있는 거를 넘겨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16분의 7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32분의 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거 이야기할 거예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사인 제곱 세타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고, 아까 요 값이 얼마라고요? 1이라고요. 그러니까는 1 플러스 30, 아니다. 1 플러스 계산하면 값 얼마죠? 16분의 7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16분의 얼마예요? 23이라고 쓸 수 있죠. 뭐를?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라고 하는 값을, 그러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23이라고 쓸 건데, 4, 4분면이니까는 아까 뭐라 했어요? 여기서 요거라고 했죠.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는 마이너스라고, 전체가 마이너스라고요. 아, 그러니까는 다 분모만 된다.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3만 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찾아낼 수 있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는 몇 사분면이요? 제 2사분면이죠? 그러고 나면은 뭐라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올, 싸, 탄, 코. 사인만 플러스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이거 계산합니다.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1이라고 하는 게 22분의 9다. 뭐 하고 싶어요? 통분하고 싶죠. 그럼 1 플러스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더하기 플러스 사인 세타 라고 쓸 수 있고, 여기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고, 여기 위에 거 계산하면은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값이 뭐라고요? 코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죠? 아니면 이 값이 2분의 9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뭐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 값을 2분의 9라고 써도 되고, 여기에서 2분의 9라고 해서 사인 세타를 구하거나, 여기서 2분의 9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밑에 걸로 구해볼게요. 그러면 9 코사인 제곱 세타가 4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9분의 4고,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뭐라 했어요? 2, 4분면이니까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라고요. 됐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는 값이 얼마일까요? 사인 제곱 대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는 9분의 5라고 쓸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5라고 쓸 수 있는데, 사인 세타 값이 얼마라고요? 플러스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3분의 루트 5라고 쓸 수 있다고요. 됐죠? 아,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값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3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14번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결할 거고요.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시간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할 때 k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두 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니까는 두 분의 합.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에 대한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거는 뭐다? 2분의 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대한 값은 3분의 k인데 이것을 찾으세요 라고 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알고 있는 게 뭐라 했어요?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의 값이 얼마다? 1이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는 이거를 구할 수 있다고요. 구해볼게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제곱한 값이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 얼마? 9분의 1이 1 더하기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이므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대한 값이 9분의 8이니까 9분의 4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값이 3분의 k라고 났으니까 12 값이 9k. 그럼 k 값은 얼마다? 9분의 12. 약분하면은 3분의 4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두근에 대한 문제를 냈을 때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식, 요런 식, 요식에 대한 거를 반드시 삼각함수에서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왜? 조건을 안 주어주니까. 이미 알고 있는 조건 하나가 있어. 방정식에 대한 조건 하나가 있으니까 조건을 하나씩 덜 줍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에 16번부터 발전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